앞전에 나왔던 이제 방카르트와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손상 위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관절하순의 앞쪽, 아래쪽에서 손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 슬랩 같은 경우에는 관절하순의 상단부, 발투스 텐던이 부착하는 부분의 병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발생 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깨에 손상이 생기는 급성 외상성 요인이 있고, 그리고 관절과순의 노화로 진행되는 퇴행성 병변이 있고요. 그리고 과한 오버헤드 동작 시에 순간적인 이두근의 수축이랑 회전이 같이 걸리면서 관절과순을 뜯어내는 만모형 필백 메커니즘에 의한 손상이 있고, 예전에는 과한 외전이 있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발생이 많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운동의 활성으로 인해서 30대 미만의 남성분들에게도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이제 어깨 앞쪽 바이스 텐던 부분에 둔탁한 통증이 있다고 느끼시거나, 특히 오버헤드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증가되는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일 때 어깨에서 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힘이 빠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 범위 제한이 생겨서 병원을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슬랙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깨 관절염 같은 다른 어깨 질환이랑 같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페셜 테스트로 오브라이언트 테스트나 크렁크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 스페셜 테스트만으로 확진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MRI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MRI로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슬랩의 분류로는 다른 이제 분류들도 많은데,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관절 와순의 위쪽 상단부가 살짝 마모가 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두근 힘줄이 붙어 있는 부분이 관절이랑 분리가 되는, 그래서 어깨 관절 안에서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와순이 조금 더 파열이 심해지면서 그 와순 자체가 양동이 손잡이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관절 와순에 손상이 생기면서 위쪽에 있는 이두근 힘줄까지 같이 뜯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도 타입 2 경우가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입 2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고,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 등을 통해서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관절경을 안으로 넣어서 이제 내시경으로 안에 손상되어 있는 조직들을 조금 정리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거나, 안쪽에 손상 정도가 심하면은 실로 봉합하는 수술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재활 단계 자체를 세세하게는 6가지로 분류를 해놓는데,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일단 보호 단계에서는 수술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관절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슬링을 착용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굳는 거에 대해서 PROM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어깨 관절 주변 근육들의 유착이 방지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3, 4단계 중간 보호 단계로 넘어가면은 점차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을 목표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회전근개 쪽으로는 근력이랑 균형 운동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최소 보호 단계 5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통증이 없는 완전한 ROM 범위를 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력, 지구력, 기능적 활동성까지 고려해서 재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스포츠 복귀 초기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앞전에 했던 운동들의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기능적인 훈련들을 추가로 해주시면 돼요. 1단계에서는 완전 수술 직후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엘보나 리스트, 핸드 같은 수술부 말고 주변부 근육들의 가동 범위를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어깨 관절은 수동적으로 가동 범위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슬링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취침 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때 조금 슬링 착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뭐 수건이나 쿠션 같은 걸로 소프트를 조금 해서라도 슬링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이두근 장두 쪽에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셉스 근육을 단독으로 수축하는 동작들은 피해 주시면 좋아요. 중재로는 통증이랑 붓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냉찜질이랑 압박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피아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회전은 어깨면에서 30도 정도로, 그리고 플렉션은 90도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다른 관절에서는 풀 범위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 슬라이드 정도를 하면서 조금 더 움직임을 줘볼 수 있고, 이제 ARO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말단부 관절들 위주로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트렝스닝으로 들어가면은 초기에는 견갑골 위주의 운동 먼저 진행을 해서 리트랙션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시켜본다든지, 어깨 위팔 뼈 자체를 아래쪽으로 글라이딩 시켜주면서 견봉 아래쪽 공간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 인페리얼 글라이드 동작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회전근개 쪽에서는 통증이 없는 정도로 등척성 운동부터 안전하게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앞쪽에 했던 이제 ROM이랑 운동들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2단계로 넘어오셔도 아직 수술한 지는 크게 오래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 부위는 계속해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통증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터 컨트롤 운동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 슬링 같은 경우에는 주치 지시가 없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주의사항은 앞에 거랑 똑같이 바이셉스 근육을 수축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얼음찜질이랑 압박을 통해서 계속 통증이랑 붓기를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피아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면에서 45도 미만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되고, 어깨 굴곡 같은 경우에도 120도 미만으로, AARO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팡이를 사용해서 어깨를 굽힌다든지 아니면 외회전을 준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손을 짐볼 위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굴리면서 플렉션 각도를 만들어 주셔도 되시고요. 이제 스트렝스닝으로 넘어가면은 자세를 변경을 해서 피지오 볼 위에서 견갑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중력에 저항해서 견갑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똑같이 중력에 저항해서 팔을 앞으로 뻗는 식으로 조금 더 레벨을 올려주시면 되고, 모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면에서 계속 익스터널, 인터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굽힘 90도, 120도에서 리드믹 안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누운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 팔을 플렉션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치료사가 팔을 여러 방향에서 저항을 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흔들리는 저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풀리 기구를 사용을 해서 풀리 앞에 눕혀놓고 손을 그 스트랩을 잡은 상태에서 줄을 계속 흔들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항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관절낭이 스트레칭 되는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운동들이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3단계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ROM을 조금씩 더 개선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팔꿈치도 ROM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회전근개 쪽으로도 강화할 수 있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슬링은 사용을 때에 따라 중단을 하셔도 괜찮아요. 주의사항으로는 아직까지 팔꿈치를 구부리는 운동에 저항이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해서 중재로 넘어오면은 어깨를 90도로 벌린 자세에서 외회전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풀레인지로 ROM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외회전 하는 경우는 앞쪽 관절낭 쪽으로 부하가 좀 많이 걸릴 수 있도록 조금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AAR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했던 거에 조금 더 위쪽으로 경사를 준 상태에서 테이블 슬라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벽에서 공을 굴린다든지 하면서 가동 범위 자체도 조금씩 더 늘리고 조금씩 더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ROM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팔을 앞으로 구부리는 거, 외회전 시키는 거,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팔꿈치 움직임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스트렝스닝으로는 앞전에 했던 운동들을 조금 더 OKC 운동에서 저항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런마울이라고 잔디 깎기 운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몸통이랑 이제 하체 밸런스까지 잡으면서 운동을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운동 조절 같은 경우에는 내발기기 자세 이제 조금 더 CKC로 넘어가서 몸통 힘을 사용하면서 버티는 힘 정도도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움직임을 시작을 하는데 저항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앞전의 운동에서 그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으시고요. 4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10주차까지는 완전한 ROM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ROM 만드는 거 위주로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 12주부터는 팔꿈치 굽힘 운동에서도 저항을 추가를 해볼 수 있고요.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중재로는 PROM 똑같이 전체 가동 범위를 회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AROM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조금 더 저항을 준다든지 아니면 날개뼈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까지 추가를 해볼 수 있고, 스트렝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CKC로 넘어와서 조금 더 체중을 부하를 시켜서 견갑골의 안정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저항들을 추가를 해볼 수 있어요. 엘보 같은 경우에도 12주부터는 바이셉스 컬을 할 때 밴드라든지 아령 같은 다양한 보조적인 요인을 추가를 해서 운동을 해볼 수 있고요. 오토 컨트롤도 이제 조금 더 부하도 실리면서 다양한 불안정성을 줄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스트레칭도 아까는 어깨 후면부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어깨 전면부, 후면부 전체를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 앞에 크게 무리가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5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최소 보호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깨 가동 범위를 유지를 해주면서 조금 더 기능적 활동들을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스트렝스닝에는 다양한 어깨 관절 운동들을 제한 없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 CKC 운동에서도 조금 더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아까는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했다면은 이제 스탠다드로 해볼 수 있고, 트리포드가 가능하면 포인터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W 엑서사이즈나 다이나믹 허그 같이 조금 더 여러 가지 관절들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운동들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서도 어깨 90도 벌린 상태에서 이제 익스터널, 인터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고, 오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PNF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협응력이나 나선형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인지를 시켜줄 수 있고, 그게 무리가 없으면은 6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단계는 완전히 스포츠 복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했던 운동들의 강도를 올려서 횟수를 많이 한다든지 무게를 올린다든지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하는 변화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시면 되고, 환자분 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필요한 기능적인 활동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추가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그 스페셜 테스트 중에서 아까 앞에서 오브라이언트 테스트 한번 그 어떤 건지. 네. 혼자 어깨를 플렉션 시키고 90도 플렉션 시키고 10도, 15도 정도 수평 내전 시키고, 어깨는 내외전 시키고 어디 손가락을 밑으로 가게 하고, 치료사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저항을 주는데 환자는 올리면서 이 저항에 대해서 버티려고 하고, 이때 통증이 있으면은 슬랩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음 이제 엄지손가락을 외전 돌려서 똑같이 수평 내전 상태로 저항을 주고 환자를 버티게 했을 때, 이때 통증이 줄어들면은 슬립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조 개품은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그 AROM에서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잘 나온다 싶을 때 보조기를 풀고 중첩성 개품 운동을 시작을 해보는 것 같아요. 착용을 할 때는 이제 견갑이랑 다른 부분, 그리고 저는 사실 어깨 같은 경우에도 그 필라테스 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깨 관절 운동은 앞에 조금 한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코어 운동 위주로 운동을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캐딜락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위에 있는 바를 잡아서 그냥 AROM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복부 운동을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큰 통증이 없다고 할 때 이제 조금 더 풀어서도 운동을 시작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술하고 나면 PRM 한다 했었는데, 그때 환자분이 힘을 못 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범위 자체를 일단 줄여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완전한 PRO이기 때문에 조금 굳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마음부터 일단 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뭐 굳어 있는 경우에 억지로 늘리지는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임을 좀 많이 자주 만들어 주는 거, 그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풀리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네. 한번 뭐 시간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 보는 데서 한번 저는 한츠 팔에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팔을 플렉션에 만들어줘서 스트랩을 먼저 작게 만들어 올라가려고 하는 저항도 살짝 버텨주고, 만약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게를 더 낮춰서, 그리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경우에는 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요 그냥 줄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 이쪽으로도 치고 이쪽으로도 치고 여기서도 같이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저항도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대한 컨트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스트링이가 무게를 이제 세세하게 조절하기가 좋아서 세라밴드로 완전 기초 움직임만 익히고 나면 기초를 활용을 해서도 조금 더 재활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무게 맞추기도 좋고 환자분도 이제 좀 더 다양한 운동을 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